자, 오늘 7일차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이제 콘솔로 찍는 거랑 변수, 조건문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복문에 대해서 할 건데, 여기 적혀 있는 거는 그냥 한번 읽어 보시고요. 반복문을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일단 클리어 적어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반복문을 할 때는요, 더더욱이나 이거 꼭 꺼주셔야 돼요. 이거 안 끄고 잘못하면 무할로프 걸려서 이제 뭐 튕기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문 할 때에는 각별히 신경 써서 이걸 꼭 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단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그 안에 8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8 나오겠죠, 그대로. 8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걸 출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그냥 8 곱하기 1은 8 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얘를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자, 이걸 출력하게 되면 그냥 여기 써있는 대로 쭉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써주면 어떻게 나올까요? 똑같이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 단이라는 애가 문자로 인식이 돼서 요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똑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단은 8이죠. 단의 값인 8로 작용을 해서 숫자가 문자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주면요, 뭐가 나올까요? 얘도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변화가 없어요. 지금 실행이 계속 되고 있는 건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넣어주면요, 얘도 똑같겠죠. 이 뒤에는 곱셈이기 때문에 이 곱하기 연산이 먼저 되고 그 숫자가 문자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 앞에서는 먼저 숫자가 문자로 들어갈 거니까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지금 실행이 된 건데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i라는 변수 하나를 더 만들 거고요. 그 변수한테는 1이라는 값을 넣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바꾸면 뭐가 나올까요? 자,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이거 그냥 i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문자열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문자열로 읽어드려서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러면 뭐가 나올까요? 8 곱하기 1은 8 그대로 나오겠죠.
왜냐? 지금 i는 1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이건 뭐가 나올까요? i는 그대로 1이죠. 값이 변한 적이 없으니까 여기가 1로 바뀌는 거죠. 8 곱하기 1은 16.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얘를 좀 지워놓고 좀 줄일게요. 간단하게 좀 줄여놓고 얘를 복사해서 하는데, 자,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러면 뭐 어떻게 되죠? 얘는 바뀌어야겠네요. 아니지, 여기도 i로. 자, 이렇게 해주면 지금 i의 값이 변하고 있죠. 이거 찍고 나서 i 2로 변했고요, 요거 실행되고 찍고 나서 i 3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i가 잘 변하게 될 거고, 변한 값으로 곱셈이 연산이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거를, 지금 구조가 똑같잖아요. i가 1씩 증가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몇 개지? 4, 5, 6, 7, 8, 9. 얘는 뭐, 네,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시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단이 나오게 될 거예요. 3단, 9구단, 3, 9, 27까지 여기까지 출력이 되는 거니까, i는 10으로 증가를 했지만 얘를 출력하는 건 없으니까 여기까지 출력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지금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적어줬는데, 이거를 1을 제외한 숫자를 쓰지 않으려면 이러면 2고 3이죠. 이러면 4고요. 이런 식으로 써내려갈 수 있겠죠. 1을 제외한 숫자를 쓰지 않으려면 2를 1 더하기 1로 표시를 하고 3을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i를 1로 해놓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지금 이거 뭐하고 있는 거예요? i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1이라는 값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 i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얘는 변수죠. 지금 여기 있는 이 i는 뭐예요? 값으로서 작용을 할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1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 i 값은 1이죠. 그럼 1 플러스 1을 한 거니까 이 변수 i한테는 2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얘는 2. 그쵸? 이거를 콘솔로 찍어보면 이라는 값이 잘 나와요. 그러면 클리어 하나 해놓고 얘를 한 번 더 하면요, 지금 i는 3이 됐죠. 왜 3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했을 때 i가 2죠.
그럼 이 i는 지금 변수예요. 그럼 이 i는요? 이거죠. 그럼 지금 2죠. 플러스 1하고 있죠. 그래서 얘한테는 3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3으로 출력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얘한테 2, 3 이런 식으로 넣어줬었죠. 이거를 좀 전에 했잖아요. 이거 하면 지금 i 1인데 1 더하니까 2가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얘도 똑같이 바꿔주면 지금 i 2 된 상태에서 얘는 2인데 플러스 1 하니까 3이 될 거고요. 그쵸? 그럼 이거를 이렇게 다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i가 2, 3, 4, 5, 6 쭉 늘어나겠네요. 1씩. 그쵸? 그리고 얘는 이 식은요 이렇게도 써줄 수 있어요. 이렇게 압축시켜 줄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이 기호는요 이 과정을 뜻해요. 기존에 있는 i한테 1씩 계속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려갈 때마다, 이거 한번 해줄 때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렇게도 써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써줄 수 있어요. 이러면 i 뿔뿔 이렇게 해버리면 i가 1씩 증가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플러스가 앞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은 뒤에 들어가는 걸로, 이걸로 하셔야 됩니다. 얘랑 지금 얘랑 같은 애예요. 얘도 같은 애예요. 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애들이에요. i를 1씩 증가시키기 위해 써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워버리고 얘를 지금 저 숫자를 세고 있지 않습니다. 몇 개까지 썼는지 몰라요. 자, 이걸 실행시키면 지금 똑같은 구조지만 i를 1씩 증가시키기 때문에 결과는 다를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제가 25, i가 25일 때까지 증가시켰대요. 여기서의 i는 26이겠죠. 여기까지 출력이 된 상태니까, 출력되고 나서 1 더 증가된 상태니까 여긴 26일 거고 얘는 25까지 출력이 된 상태예요.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뭐 한 20번만 해달래요. 그럼 우리 여기서 하다가 지금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숫자를 세지 않고 막 붙여넣기 하다가 20번 때 멈춰줘야 되는 거죠. 숫자를 세서 하든가 아니면 안 세고 해본 다음에 22이네 그럼 3개 더 지우면 되겠구나. 아니죠. 2개만 지워야죠. 네. 이렇게 맞춰 나가든가 해야 돼요. 얘네가 원하는 게 20번만 해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숫자를 세는 것도 귀찮고 이걸 맞추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i가 20보다 크지만 않으면 20까지만 이걸 반복을 해주면 우리가 숫자를 셀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조건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배웠어요. i가 2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게 참이면 얘를 실행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아 20은 너무 크네요. 너무 많으니까 5번만 하죠. i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i가 5보다 클 때는 출력이 안 되겠죠. 이걸로 계속 반복을 한다면. 자, 딱 봐도 제가 5번보다 많이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켜버리면 3 곱하기 5는 15까지 나올 거고요. 그 뒤로는 안 나오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얘까지 실행이 된 거고요. 여기까지. 이 밑으로는 안 된 거죠. 그럼 여기서의 i는 몇이라서 안 된 걸까요? i를 찍어서 확인을 해보죠. 여기까지 실행이 된 건데 여기서의 i는 과연 몇일까? (6이네요) i가 6이라서 여기가 6인데 조건이 거짓이니까 이걸 안 한 거죠. 그럼 여기서 i는 몇이에요? 얘도 6이죠. 이 로직 안 했으니까 증가하는 거 안 됐잖아요. 그럼 이 밑으로는 계속 6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죠. 얘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과연 진짜 맞는지. 맨 밑에서 i를 찍었을 때 둘이 같다면, 얘가 6이라면 제가 말한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밑으로 i가 6이라서 조건 봤는데 거짓이다. 그래서 얘가 실행이 안 되고 또 내려가서 6 거짓이다, 6 거짓이다, 계속 이렇게 내려간 거죠. 그래서 i는 6인 상태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얘를 만약에 아까 처음 했던 대로 20 해달래요. 그럼 제가 이걸 복사해서 자, 이렇게 해줬어요. 지금 복사를 막 하고 있어요. 몇 개 했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 보면 250줄까지 왔으니까 뭐 많이 했겠죠. 그럼 몇 개 했는지 모르겠지만 20까지 밖에 안 나와요. 훨씬 간단해진 거죠. 아까처럼 숫자를 셀 필요도 없고 뭐 숫자를 확인해서 뭐 지우거나 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런 과정도 이제 귀찮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복문이라는 걸 사용을 해볼 겁니다. 반복문은요, 자, 반복문의 기본 3대 요소에는 초기값이라는 게 있고요, 종료 조건이라는 게 있고요, 스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반복문의 종류에는 while이 있고요, for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while 먼저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기본 3대 요소 다 있어야 되고요, 이 while이라는 걸 사용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이 if 조건문 얘랑 매우 유사해요. 자, 이 if를 while로 바꿔줄 겁니다. 끝났어요. 자, 작동 방식을 볼게요. 이게 if면요, 지금 i의 값, i가 2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참이면 얘 실행하죠. 그리고 빠져나가죠. 얘가 false면 이거 실행 안하고요, 빠져나가죠. 이게 조건문이죠. 근데 얘가 while이면요, 자, i가 2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조건 보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이면 밑에를 실행을 하고요,
나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또 조건을 봅니다. 지금 i가 이거 출력하고 i가 1 증가하는 로직이 들어있죠. i가 1 증가했어요. 그럼 두 번째 i는 2겠죠. 참이니까 또 돌고요.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쭉 반복이 되다가 i가 21이 됐어요. i가 20부터 하죠. i가 20이래요. 참이죠. true니까 이거 실행될 거고요. 또 빠져나가지 않고 올라갑니다. 실행돼서 i는 1 증가했으니까 i는 21이죠. 조건 보니까 20보다 작거나 같다. 틀렸죠. 거짓이에요. 이때 탈출해요. 여기 소괄호에 적혀있는 이 조건이 처음으로 거짓을 만날 때 그때 반복문을 탈출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돌아요. 계속 조건이 계속 참이면 계속 돕니다. 반복을 해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반복문의 기본 3대 요소 초기값, 종료조건, 스텝이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누가 초기값일까요? 지금 우리는 i를 1로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나서 i의 값이 2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라는 조건을 줬고요. 그리고 i를 1씩 증가시키고 있어요. 자, 초기값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초기값이에요. 초기에 설정해 놓는 값. 그리고 종료 조건은요, 반복문이 여기서 이 조건을 봤을 때 처음으로 false를 만나면 그때 탈출한다 그랬죠. 그래서 종료 조건이에요. 여기가 false가 되면 끝나니까. 그 다음 스텝은 말 그대로 보폭입니다. i를 1씩 증가시키고 있는. 자, 그러면 우리는 i의 값을 초기에 1로 정해줬고요. 이게 초기 값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게 i가 20보다 작거나 같다가 종료 조건인 거고요. 그리고 i를 1씩 증가시키는 얘가 보폭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초기 값을 우리가 2로 만들어놨다. 그리고 얘를 10만 하죠. 종료 조건을 10보다 작거나 같다 해놓고 1씩 증가를 시켰어요. 이러면 i는 2부터 1씩 증가하면서 계속 반복을 할 거니까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멈추는 거죠. 멈춘 이유는 얘가 출력이 되고 나서 i가 증가해서 반복하러 올라갔는데 i는 11이라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false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온 거죠. 지금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럼 여기서의 i는 11이겠죠?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요. 처음에 증가가 되고 나서 그걸 증가된 걸 가지고 올라가서 조건을 보고 이게 거짓일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얘는 아까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실행이 된 건데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왜 스텝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얘를 이렇게 했어요. 얘는 그럼 뭐예요? i를 2씩 증가시키겠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 실행시켜보면 보이실까요? 처음에 2고 2 증가해서 4고 2 증가해서 6이고 8이고 10이고 얘는 이제 10까지 출력이 된 다음에 2 증가되고 올라가서 봤더니 10이라서 거짓을 만났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얘는 12인 거예요. 이렇게 제가 원하는 보폭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까 1부터 여기가 10이라고 했을 때
얘를 1부터 1씩 증가시켜서 10번 증가해서 10을 갈 거냐, 아니면 5씩 증가해서 2번 만에 갈 거냐, 아니면 뭐 2씩 증가해서 5번 만에 갈 거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이 역할이 이런 거예요. 이 반복문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갈 때 이 i라는 애를 얼마나 많이 증가시켜서 몇 번 만에 갈지를 정해주는 보폭인 거죠. 자, 그리고 얘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지금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 값을 10으로 해놨고요. i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 10이고 참이네요. 실행이 되겠죠? 이거 출력할 거고요. 요거는 1씩 감소시키겠다예요. 그래서 1이 감소된 상태로 올라갑니다. 그럼 지금 i는 9죠. 참이고요. 쭉 돌다가 i가 0이 돼요. 참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그때 거짓이니까 탈출하겠죠. 간단합니다. 자, 얘 실행시키면요, 10부터 0까지 잘 나오고 i는 마지막에 탈출하고 나서 마이너스 1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과정에서,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텝을 뺐어요. 스텝 쓰는 걸 깜빡했어요. 이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이거 되게 많이 실수 많이 하시거든요. 자, 이거 실행시키면 지금 이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위험합니다. 네.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한반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 루프에 빠져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꼭 끄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방금 전에 창 끌 때 렉이 살짝 걸리는 걸 보셨죠? 무한 루프에 잘못 걸리면 이제 튕깁니다. 그래서 꼭 꺼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스텝 같은 것도 빠뜨리시면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건 이 종료 조건이, 제가 이 스텝을 뺐을 때 읽어보면은 i가 1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1 들어갈 거예요. 10보다 작거나 같대요. 맞죠? 로직 돌겠죠? 근데 증가시키거나 이런 거 없죠? 다시 올라가요. 얘 1이죠? 올라가요. 1이죠? 올라가요. 1이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종료 조건 부분이 영원히 참일 때, 그때 무한 루프에 들어가는 거죠. 혹은 영원히 반대로 영원히 거짓일 때는 아예 얘를 실행을 못하고 그냥 바로 탈출이죠. 영원히 참, 영원히 거짓,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쓸 때 내가 쓴 반복문이 영원히 참이다, 이걸로 보여드리면은 조금 더 느낌이 오실 텐데, 자, 얘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것도 안 보이는구나. 다시. 자, 이게 아니라, 실행돼 버렸구나. 에이.
자, 이거 안 꺼주면 바로 실행을 할 거기 때문에. 아, 이런. 다시 쓰죠.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얘를 자, 지금 이거 한번 볼게요. i가 1이래요 1 들어가겠죠. 참이죠. 실행이 될 거예요. 얘도 될 거고 올라가요. i는 1 증가해서 2죠. 또 실행이 되겠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무한 루프인데 어떻게 찍히는지. 보이시나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이거 빨리 꺼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 저런 식으로 무한 루프를 돌면요, 이제 이 코드펜 툴 자체가 튕길 수 있고요. 얘만 튕기는 게 아니라 저게 계속 쌓이도록 냅두면 컴퓨터 자체가 다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한 루프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제가 반복문의 기본 3대 요소로 초기값, 종료조건, 스텝 말씀드렸어요. 이게 기본 틀이에요. 반복문의 while문의 기본 틀이에요. 이 종료조건은 바뀔 수 있겠지만 초기값, 조건, 스텝 이렇게 적혀있는 이게 여기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반복문을 돌리고 싶다 한다면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 기능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뭐 여기에 아까처럼 자, 이렇게 써주게 되면요, 그리고 얘는 9까지 자,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거 실행시켰을 때 1은 8부터 8, 9, 72까지 잘 나와요. 이 기본 틀만 잘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실 때, 써내려 가실 때 기본값 쓰고 이거 쓰고 할 거 쓰고 스텝 쓰지 마시고요. 먼저 이 기본 틀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여러분들이 할 기능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를 먼저 쓰지 마시고 나중에 기본 틀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입력을 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보고. 자, 지금 똑같은 거 하나 더 했어요. 이거 결과 어떨까요? 이게 2번 나올까요? 자, 얘를 보면요, 실행이 됐고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왜 한 번밖에 안 나올까요? 이거 다 돌고 나서 i 뿔뿔 돼서 얘가 i가 10일 때 거짓을 만나서 탈출하죠. 다음에 탈출하고 나왔더니 반복문이 하나 또 있네요. i는 10이죠. 그럼 얘는 아예 시작 못하고 나오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로그를 찍어보면 i는 10이에요. 이 시점에서. 그래서 얘는 아예 실행이 될 수 없는 거죠. 처음 실행되자마자 거짓이라서 빠져나올 거니까. 자, 이거
그래서 만약에 얘를 똑같은 거 두 번을 실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i를 1 이라고 다시 값을 바꿔줘야, 그래야 똑같은 게 두 번이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자, 초기값 세팅 종료 조건 스텝이에요. 이것만 잘 유의를 해주시면 반복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쉬는 시간 가졌다가 5시부터 다시 이어서 할게요.